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사업소, 푸른도시 사업소,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23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과별 주요 업무 계획, 일반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23년도 비전을 시민 행복을 위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설정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째,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 둘째, 지속 가능한 수도 서비스 실현, 셋째, 안정적인 사수 처리입니다. 이를 위해 9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경영 효율성 및 시민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실하고 책임 있는 지방 공기업 운영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분야 1,586억 원, 하수도 분야 929억 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은 2,515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2.4%인 6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상태, 경제성 등의 체계적인 경영 분석을 통해 건실하고 책임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 업무 추진과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 직원 경영혁신 워크숍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 공기업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객 중심 요금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수요과의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수 요금 문자 서비스, 고지 서비스, ARS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스마트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콜센터와 협업을 통해 상하수도 민원 상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체 검증기의 26%에 해당하는 무선업 검증기 2만 800여 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 일일 생활용수 배분량은 44만 4천 톤이며 현재 물 사용량은 21만 5천 톤 규모이나 도시지역 팽창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2035년부터는 일일 생활용수 사용량이 49만 톤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고급용수 일일 배분량은 47만 톤으로 삼성전자 2기를 가동하는 데에 일일 14만 톤의 공유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삼성전자 6기까지 가동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삼성전자 추가 증설 및 산업단지 신규 개발 등으로 고급용수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5년부터는 우리시의 생활용수 및 고급용수는 일일 25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2016년부터 28년까지 1조 2,895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709억 원을 투입, 배수지 9개소 신설 및 증설 사업과 고독산단 고급용수 2단계 건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 물수요 충족을 위한 다각적인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개발 사업 반영이 불가하여 수도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체 수원 확보 방안 일환으로 해수 담사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수질 안정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협의 및 승인 등 행정 절차 마무리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2028년까지 일일 10만 톤 규모의 해수 담소화 시설 운영을 목표로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쪽입니다. 수도시설 현대사업 확대입니다. 우리시 송배수관로의 총 길이는 1968km이며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송배수관은 510km이며 유수율은 89.9%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유수율 90%, 노후관 6.9km 교체를 목표로 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노후관 교체 사업 공모 시 적극 참여하고 누수 복구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를 통해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시 물복지 시스템 체계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375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및 최저가 운영 시스템과 AI 기반 상수도 관망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AI 기반 24시간 배수지 관제 자동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여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또는 휴대폰에서 수돗물의 수질 및 수량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수화 및 수질 감시로 누수 및 단수 등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가 소환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통복천,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개선 사업 일환으로 2019년부터 570억 원을 투입하여 고동 및 이화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독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5월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1월에 착공하였고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하수 강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 해제 지역과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 농촌 마을에 분류식 하수광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공사와 죽백 청령 월국 하수관로 정비 사업,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 사업 1단계는 금년 준공 예정이며 학현 내길이 분구 하수관로 1단계 정비 사업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리 방충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우리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중 침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억, 시비 140억 등 총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320km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 결과 우리시 보수가 시급한 노후관로 15.23km 구간을 선정하여 현재 4차분 공사까지 준공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5차분 공사에 대해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하수관로 배수설비 조사 및 연결관로 DB 구축 용역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시설 관리를 위해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공문동 그리고 비준동 일원의 구도심 지역을 1,500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오전 및 불명수 이입 배수 설비 조사, 연결관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제한선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22개소이며
평택워터, 크로스 환경서비스, 환경서비스 관리에서 2026년 7월 21일까지 관리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 22개소 관리 대행, 수질 측정기 운영 관리, 기술 진단 실시, 노후 설비 정비, 정기 안전 검사 등 총 사업비 269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 소속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 소속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3쪽 잠깐만 좀 봐보시죠. 지금 그 2023년 예산 편성 시에 예비비 지금 몇 프로로 얼마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49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49억? 네네. 전체 예산 대비 한 한 몇 1% 프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몇 프로 정도? 정확히 프로테지는 제가 조기를 안 했는데요. 법정 경비로는 1%까지 네, 허게끔 예예 미니멈으로 1% 예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평택시에서 편성한 건 몇 프로 정도냐는 거죠? 0.5% 정도. 0.5%? 상당히 좀 적게 했네요. 지금 이제 기존 사업들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예비비를 사용할 텐데 0.5% 정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그 부족한 예산들 필요한 그 예산들을 쓸 때 가능합니까? 평상시 한 몇 프로 정도 예비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뭐 예비비는 거의 저기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사회 추경까지 가면 예비비는 거의 뭐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반 예산을 하면서 예비비를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양이 많지 않다면 그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정히 그 기존에 해왔던 몇 년간의 어떤 그런 예비비 사용 내역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적정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다시 남기는 어떤 그런 사례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금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산배수지 건설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주민 설명회를 좀 완료했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주민 설명회 나온 의견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 조사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정도면은 아마 설계가 나올 거고요. 6월 이내에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기산배수지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그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이게 서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협력 관계가 좀 잘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다 문화재가 있다라고 이제 기존에 먼저 선정했던 장소 그 부근에 이제 문화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악을 문화예술과에서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좀 세밀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지금 어차피 이제 그 기산 배수지를 건설하게 되면 그 현덕지구라든가 나중에 이제 뭐 그 자유 경제구역 쪽으로도 이제 이 용수들을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에 용량을 잘 파악을 하셔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뭐 증설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오다 보면 또 주민들하고의 부딪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좀 그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7쪽을 보면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 보고 때 약간 좀 설명은 했었어요, 그렇죠?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 좀 조금만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부 이제 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이제 그 우리 해수 담사 사업이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오는 달 변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며 되는 거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기 추진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 파일럿 프레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질 안전성이라든지 수질 데이터종 이제 그 담사 사업을 이제 임시로 운영을 한 1년 정도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이제 뭐 수질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질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올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저기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쪽 내에다가 이제 그 파일럿 프렌트를 설치해서 아마 운영을 좀 검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결과하고 저희가 추진한 용역하고 전체적인 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갖고 환경부도 설득하고 주민들과 이제 다시 이제 뭐 설명해드렸는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과의 접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노력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제 위원님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서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서로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그 물 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장군 마냥 뭐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해놓고 뭐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든가 이래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도 많이 이게 소모가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연본이나 용해물질 같은 거를 제거해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생활용수나 아니면 공업용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을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과연 우리 평택시에 적정한 그 시기에 어느 때 해야 적정한 시기가 되는가라는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든가. 근데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설을 쓸데없이 해놓고 나중에는 뭐 군 마냥 그렇게 사용을 않고 뭐 돈은 많이 투입해놓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파악은 좀 돼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수도과장입니다. 예, 저 예.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전체적인 틀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저희 개발 사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되지 않으면 개발 사업 자체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개발 사업자들의 그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완료했고 그거에 대한 1차 협의는 사실은 구두 협의는 완료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 비율 뭐 70%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5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를 계속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를 한꺼번에 10만 톤을 다 짓는 건 아니고요. 플랜트 규모를 조그맣게 해서 블록 단위로 몇 가지를 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지 한 번에 그렇게 다 한 번에 하게 되면 저희도 그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어떻게 배치라든가 이런 거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 상권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우간 그 세밀한 어떤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할 때 그 장비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그 뭐 중공업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시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발 막 되는 장비들도 개발되는 단계고, 그러다 보면 섣불리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또 더 좋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면 괜히 선투자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한번 세밀히 좀 들여다보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니까 해수 담수와 생산비 광역 상수도 구입비랑 유사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그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투자 대비? 지금 여기 600원 비슷하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610원 잡고 한 거는 사실은 국비 받을 수 있는 70%를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 조금씩 빠지게 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한 680원에서 700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지금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뭐 전체적인 그 로드맵을 잘 잡으셔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파악해서 사업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구현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 9월서부터 이제 뭐 행정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제 뭐 민간 투자 사업 심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저기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쪽이 내년 2023년 12월까지 진행하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좀 13쪽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로 2025년까지 이제 대략 아마 진행을 하고 2단계로 한 27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까지 1단계로 했을 때 대략 한 그 정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공급하는 게? 일단 농촌은 저희가 한 70% 정도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1단계 끝나면요. 그건 이제 나머지 부분 2단계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26년서부터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한 2030년 정도 되면 농촌 마을은 거의 이제 95% 이상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가구들이 이제 밀집돼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몇 가구가 떨어져서 멀리 있다든가 아니면 그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의 흐름이 흐를 수 있는 데가 아닌 지대가 높다든가 이래 버리면 또 이제 펌프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평택 시민들이고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홀로 가구들이나 이런 부분도 다 수용을 하려고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대가 낮아서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펌프를 설치를 해주고요. 다만 이제 펌프를 설치를 해주면 그 운영은 또 이제 그 가구에서 좀 해야 되는 불편 사항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부분들은 다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도 이제 그렇게 빠진 나홀로로 빠진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거는 지금 상하수도 쪽 양쪽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관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유지들을 경료를 하게 되고 그러려면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나마 이 상하수도 쪽의 관로들은 덜한데 이제 가스관 같은 거는 한번 묻어놓으면 다음에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의를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상하수도 동일하게 이게 이제 그 간선 관로가 있고 지선 관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법령에 의해서 간선 관로까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보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하는데 이제 지선 관로들은 이제 각 가정으로 가는 지선 관로들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기준에 안 맞습니다.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동의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황도로나 이런 데는 이제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도 관로를 이제 묻고 가기는 하는데 향후에 이제 그게 이제 거꾸로 소송을 한다든지 이제 해서 그 보상을 달라고 지금 많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송해서 저희가 뭐 이기는 경우도 있고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상을 주기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관로는 보상 주는 기준이 또 틀립니다. 광경에 따라서 뭐 폭이 50cm 양쪽으로 그러다 보면 한 1m 폭 정도밖에 보상을 못 줘요. 그러니까 또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주고 관로를 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동의서를 다 진구를 해서 지금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하수도 사용량은 지금 그 면적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용하는 양으로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까? 하수도는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하수도 배출량이 틀려지는 겁니다. 지금 그 상수도 같은 경우 보면 원인자 부담 뭐 지금 많이 하잖아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면적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관로 사용을 사유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해주게끔 해줬는데 예? 그런데 그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상수도 값은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왜 내 사유지를 통해서 내가 다른 데 가게끔 이것까지도 해줬는데 그러면 감면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혜택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수석과장님. 저번에 또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고민은 좀 많이 했는데 이 저희가 임대료 형태로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상으로. 근데 그 비용 자체를 산정해 보니까 너무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 형식적인 거밖에 되지 않나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를 전부 하기에는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가 계략적으로 그 시골 마을을 판단해 보니까 한 50에서 한 80%까지가 거의 다 사유지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또 오픈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감당이 안 될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뭐 해라는 게 아니라 면밀히 한번 법적인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요. 근거 없이 또 그렇게 하는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조례로 그런 부분은, 예. 지정을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조금 고민은 한번 좀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지금 노관로가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하수 관로가 전체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 관로 대상은 이제 320km 그러니까 350km 정도 되니까 지금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후 관로를 조사를 하면 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밀 진단을 하면 또 연도가 지난 또 노후 관로가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요. 노후 관로가 평균적으로 25% 정도는 계속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돈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받는 사용료,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제 지금 거의 적자가 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수익 구조가 나오려면 한 몇 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한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그럼 과하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 저희가 이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들이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우리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게 220만 톤당 220이니까 한 10톤만 발생을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올리기에는 너무 저희가 부담스럽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수밖에는 재정 적자를 이제 만회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시민들의 어떤 그 부담을 취소하는 범위 안에서 한번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하수도 일반 현황을 보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구심도 좀 많이 드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그 일반 현황 보면은 총 인구수가 이제 61만 6천 명으로 잡으셨어요. 그 제외 외국 그러니까 그 외국 국적 갖고 계신 분까지 포함을 해서 상하수도 다 공이 이렇게 인구수를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유동 인구가 평택시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유독 지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주한 미군 기지 내에 주민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등록이 안 되신 분들하고 또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또 그냥 주소 없이 주소 이전 없이 그냥 주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 사용량이 뭐 거의 수원시에 육박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유동 인구가 포함이 돼서 우리가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주민등록상이나 외국 그 등록 외국인들 그 합산으로만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건지 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하숙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우리 평택시에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최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본 계획에서는 유동 인구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잡을 때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치를 잡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수도나 하수도나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유동 인구가 쓰는 부분도 사용량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유동 인구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되는 인구에 대한 거는 다 이제 그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 계획에서 용량을 잡을 때는 유동 인구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수요를 다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죠. 지금 물 네. 부족 사태도 지금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일반 현황에 있는 인구수 플러스 유동 인구를 우리 지자체만큼은 그런 어떤 도시 기본 계획 뭐 이런 거는 차치해 두고 별도로 우리가 좀 물 사용량이나 또 하수 사용량에 따르는 별도의 대책은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그- 지자체에 비해서 유동 인구가 유독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수도나 하수도나 이제 여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90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설계를 할 때 여유량을 좀 잡아서 100으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예.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더 예, 수도과장이- 뭐 궁금하기도 했고 예, 조금 더 부연 설명 예, 좀 예.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 사실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예. 환경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특히 유독 그런 평택시하고 화성시가 특히 유독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드리는데 아까 하수 과장이 얘기했듯이 상위법에서 제한된 사항이라 저희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야 뭐 적법하게 다 어떤 그 행정 처리를 하시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여유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그 7페이지 이제 보면 2025년도 이후에는 생활용수가 이제 부족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업무 보고 시간이나 뭐 이럴 때도 그 간담회 시간이나 이럴 때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 당연히 뭐 시행정부에서는 상수원 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그 물절약 캠페인 같은 거는 지금부터 좀 시작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하수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어떤 그 연료비 뭐 이런 난방비 전기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시민분들한테 욕 먹을지 모르지만 수도료처럼 싼 그 저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샤워를 하실 때 물 틀어놓고 시작해서 거의 다 끝날 때까지 물 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냐고요. 또 설거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물 틀어놓고 물 끄고 잠시 물 끄고 뭐 이렇게 절약하면서 사용하시는 주부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늦는다. 좀 요금 현실화도 그런 어떤 시민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올리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자 구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물 절약에 대한 캠페인은 철저하게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는다. 물도 부족하니까 물 부족하니까 물 부족 캠페인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때에서 막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시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물 절약에 대한 어떤 홍보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아까 해수 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해수 담수화 사업을 국내 지자체에서 지금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섬 지역에는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쪽 섬 말고 일반 육지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일부 한 대가 있는데 사용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 않고 예, 있어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섬 지역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한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조금 뭐, 플랜트 자체가 좀 작은 뿐이지. 뭐 물 부족 사태에 따르는 뭐 고육지책으로 이제 이런 그 사업도 좀 추진하시려는 것 같긴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해외 사례를 좀 더 검증을 해서 일반 우리 그 시민분들이 물 사용하는데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있기 시작하면은 물 사용을 이제 꺼려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투입은 뭐 예산 투입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나중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 15페이지 보면 구도 신권의 그 하수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용역 사업을 이제 10억을 들여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평택시의 구도심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게 이제 그 하수관고 그 BTL 사업 뭐 이런 거 다 체크 다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일단은 시행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지금 BTL 사업을 한 지역들도 있고 네. 아직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관로들이 개인들이 막 이제 그 오수관로에 막 네, 묻다 보니까 이게 불명수들이 엄청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시에서 전산화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장 운영 관리비도 이제 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DB를 구축을 하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자료도 정확하게 제공을 해서 이제 그런 오접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하수도도 이제 앞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판단을 상가 해서. 지역하고 주거 지역하고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주거 지역 같은데 BTL 사업이 많이 안 돼 있죠. 주거 지역도 돼 있는데요. 있는데 일부 있습니까? 지역들이 몇 프로 정도 이 구도심권이 한 몇 프로 정도가 BTL 사업이 있어요? 구도심은 지금 90% 이상 돼 있습니다. 구도심.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정화조 폐쇄를 다 시에서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땅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 그거를 못한 부분이 남아 이제 있어요. 뭐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또 구조상 뭐 집 구조나 건물 네. 구조상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도 일부 있을 것 네, 같기도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홍보가 또 이제 세입자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나 집주인 뭐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또 세입자가 귀찮아서 자기 영업하는데 또 주거하는 데에 피해를 볼까봐 일부러 건물주나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 해서 이걸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홍보를 할 때 그 직원으로만 이렇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홍보가 돼서 이런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왕 하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90% 잘 돼 있고 10%가 안 돼서 오접점 일어나고 이제 불명수 유입되고 하면 또 정화조 안 치워서 그냥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하는 굉장히 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0%를 잘 우리가 잘 여과를 해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있으면 잠깐 제가 추가적인 뭐 보충 질의만 하고 잠깐 좀 정리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이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금 담수화 시설 관련돼 가지고 아까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기장군에 아마 그게 아마 2014년도인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한 7, 8년째 아마 그거를 가동을 못 하고 중단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사례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이유가 이제 경주가 이제 2016년도에 아마 지진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지진 때문에 그 고리원전인가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 과연 그 이제 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설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어차피 공급 대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서해 우리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바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담수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는 건 지리적 여건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서부 쪽에 같은 경우는 원전은 없지만 유조선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서해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름 유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작년도 7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데 이제 추진 실적이 기본적으로 2022년도 9월달부터 이제 쭉 추진 실적만 이제 여기에다 올려 오셨는데 전년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보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이제 저기- 기장군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현장도 갔다 와봤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참조를 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다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